네, 안녕하십니까. 패스트7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왔습니다. 요즘은 또 장마철이라 그런지 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많은 해충들이 활동하기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바퀴벌레 같은 해충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회사 실험실에서 사육하고 있는 바퀴벌레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영상에는 살아있는 바퀴벌레들이 나오니까 시청하실 때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도 해충들을 퇴치하는 살충제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이러한 해충들을 실험실에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저희는 바퀴벌레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육실 안에는 바퀴벌레 4종류를 각각 수만 마리씩 사육하고 있거든요. 이 바퀴벌레들을 각각 소개하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정색 바퀴벌레는 바로 일본 바퀴벌레입니다. 상당히 큰 편이죠. 앞서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요. 앞에 영상에 자세히 리뷰를 했으니까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일본 바퀴벌레는 원래 일본에서 건너온 바퀴벌레인데요. 점점 도시화가 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반가주성 종으로 자리 잡은 녀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가주성이라는 건 건물 밖과 안에서도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바퀴 수컷은 이렇게 날개가 기다란 모습인데 날개가 생각보다 꽤 커서 비행도 잘 하는 편입니다. 반면에 암컷의 경우 수컷보다 날개가 짧습니다. 이 작은 날개로는 비행은 전혀 불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암컷은 배 쪽에 난소가 크게 발달해서 번식에 특화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암컷의 수명은 3달 이내로 매우 짧은 편이지만 그동안 알을 엄청나게 낳습니다. 예전에는 이 일본 바퀴벌레가 그렇게까지 개체수가 많지는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급격한 기온의 상승과 도시화로 인해 일본 바퀴의 개체수가 폭등해서 요즘은 도심을 아예 점령하다시피 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는 일본 바퀴벌레를 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먹바퀴벌레입니다. 색깔도 까맣고 뭔가 일본 바퀴와 많이 비슷하죠? 하지만 성충은 최대 40mm까지 자랍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일본 바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무지무지하게 큰 녀석입니다. 먹바퀴도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먹바퀴벌레는 외래종은 아니고요. 원래 한국에 쭉 살던 녀석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녀석이 우리나라에 살아있는지 참 신기한데요. 이렇게 크기도 상당하고 실제로 사육을 해보면 알을 엄청나게 많이 낳습니다. 그냥 번식력이 상당히 좋은 녀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력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는 녀석인데요. 그 이유는 바퀴벌레가 다 자라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그렇거든요. 최대 1년 가까이 성장 시간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다 자라서 2차 번식을 하기도 전에 집안에서 유충이 발견되면 잡혀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나마 천만다행이죠. 다음은 바로 독일 바퀴벌레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녀석들보다 크기가 꽤 작죠? 다 자란 녀석은 고작 15mm 정도로 바퀴벌레 중에서는 가장 작은 녀석입니다. 하지만 독일 바퀴가 절대로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녀석이야말로 바퀴벌레를 대표하는 녀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로지 집안에서만 번식이 가능한 가주성 바퀴벌레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알에서 태어난 유충이 성충까지 다 자라는데 최적 조건에서 한 달 정도 걸리는데요. 독일 바퀴 암컷이 낳은 알집 한 개당 대략 40마리 유충이 한 번에 태어납니다. 또 그러면 2달도 안 되어서 수십 마리의 암컷 바퀴벌레가 또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원룸과 오피스텔, 자취방은 물론 아파트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기획 영상을 하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바퀴벌레는 바로 미국 바퀴벌레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죠? 앞서 소개했던 바퀴벌레들보다는 압도적으로 큰 크기를 자랑합니다. 다 자라면 50mm 가까이 자라는 국내에서 가장 큰 바퀴벌레 종류입니다. 미국 바퀴 성충은 1년 넘게 생존이 가능하며 알집도 가장 많이 낳고 비행 능력도 참새처럼 멀리 날아가질 않나. 게다가 온갖 더러운 식중독, 세균도 가장 많이 전파하고요. 솔직히 바퀴벌레 중에서는 단연 최악의 녀석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도 이런 미국 바퀴를 약 2만 마리 정도 사육하는데 사료도 엄청나게 먹어대서 한 달에 사료 무게만 10kg가 넘게 들어갑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미국 바퀴벌레입니다. 엄청 크죠? 저희는 보통 이 녀석을 대상으로 많은 살충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많으니까요. 그리고 금방 자라거든요. 실제로 살충제를 테스트하고 막 죽여도 오히려 죽이는 양보다 더 늘어날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일본 바퀴벌레, 먹바퀴벌레, 독일 바퀴벌레, 미국 바퀴벌레 이렇게 여기까지 바퀴벌레들을 모두 소개해 보았는데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중에서 가장 최악의 바퀴벌레는 어떤 종류일까요? 제 생각인데 번식 능력, 위험도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았을 때 가장 위험한 종류는 이 녀석입니다. 독일 바퀴벌레입니다. 의외죠?
어째 뉘앙스를 보면 미국 바퀴벌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사실 독일 바퀴가 가장 위험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크기가 너무 작아서 좁은 장소에서도 은신해서 번식을 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서 2세대, 3세대 쭉쭉 금방 번식 개체가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마지막으로 살충 성분에 상당한 내성을 가진 개체들이 많아서 잘 죽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독일 바퀴벌레를 상당히 위험한 바퀴벌레로 꼽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미국 바퀴벌레도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바퀴벌레가 맞긴 합니다만 독일 바퀴벌레에 비하면 그나마 조금 덜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바퀴 같은 경우는 앞서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최근에 일본 바퀴가 개체수가 폭증하고 있는 추세라서 일본 바퀴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준까지 증식하다 보니까 일본 바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희 실험실에서 사육 중인 바퀴벌레 4종류를 간단히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